안녕하세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초명입니다. 제가 현재 2024년 갑진년에 신년운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올리다 보니까 선생님 제 사주에 갑목이 있는데 갑경충이 되지 않나요? 제 사주에 진토가 있는데 진술충이 되지 않나요? 이 진술충과 갑경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갑경충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 진술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천간에서의 충이든 지지에서의 충이든 확실한 건 둘 다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충이라는 게 뭐냐? 충은 힘의 균형이 팽팽한 요소끼리 1대1로 부딪히면서 각각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이 많이 다르죠. 천간은 심리적, 정신적 요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지의 충은요, 지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천간에서 충이 일어난다면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지지도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잖아요. 이 어느 자리에서 충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두 아시듯이 일지는 건강, 배우자, 직업을 상징하죠. 그래서 만약에 일지에서 충이 일어날 때 이 충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향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낳는데요. 만약에 일지에서 충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첫 번째,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두 번째,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세 번째, 직업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나머지 연지, 월지, 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반부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진술충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병술일주 사주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지에 있는 술토가 2024년 갑진년 때 지지에서 들어오는 이 진토와 1대1로 진술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왕지의 충, 두 번째는 생지의 충, 세 번째는 고지의 충입니다. 왕지는 좌오, 묘, 유가 있고요. 생지는 인신사이가 있죠. 고지는 진술, 축, 미인데요. 전부 다 무슨 오행이죠? 네, 토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 왕지나 생지의 충은 수나 화 또는 목과 금의 충이거든요.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의 충은 같은 오행인 토 오행이 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이라고 해서 분충이라고도 하거든요. 진술충은 이 세 번째 분충에 해당되는 충이겠죠. 사실 고서에서는 특히 이제 적천수가 그랬는데요. 고서에서는 지지에서의 충을 좀 불안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천간의 충은 반겼습니다. 왜 천간의 충은 반기고 지지에서의 충은 불안정하게 해석했을까요? 이 천간은 좀 순수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상적인 기운이 활성화된다라고 본 거예요. 천간은 무의식과 꿈,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이 일어나면 일단 1대1로 충이 일어났을 때 그 각각의 기운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을 향한 그런 나의 추구성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천간의 충이 1대1로 깔끔하게 일어날 때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또는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지장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있던 기운들은 순수하지만 지장간으로 복잡하게 섞이게 되면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면은 현실에서의 복잡성이 증대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서의 충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시대나 그런 옛날에는 하다못해 마을을 떠난다고 했을 때도 역병에 걸리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가거나 또는 뭐 산적을 만나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역마의 기운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지에서의 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과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현실에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변화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아요. 성공은 변화가 있는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늘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지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조건 옛날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언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언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또 진술충이 일어나는 사주 예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마 충은 조금
불리하고 혹은 나쁘고 합은 유리하고 또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춤과 합은 모두 우주의 변화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또는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원국에서 잘 쓰고 있는 간지가 합으로 묶여 있으면 이것도 긍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조를 볼까요? 만약에 병술일주라고 한다면 병화일간이 술토를 봤을 때 이 술토는 십신으로 식신이 됩니다. 만약에 직업이 교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신의 기운을 직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원국에서 오화하고 묶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화가 오수랍을 하면서 술토가 가진 그 기운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의 긍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합으로 묶여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합이 반갑지 않은 거죠. 만약 이렇게 갑진년에 진토가 들어오면 지지에서 진토와 술토가 1대1로 충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 원국에서 이 술토는 오화하고 묶여 있어서 자신의 기운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토가 들어와서 충을 땅 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화와 묶였던 그 합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술토는 다시 자신의 기운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건 바로 충이 반가운 경우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충이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바로 쟁충이 될 때입니다. 제가 사례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똑같이 병술일주 사주인데요. 만약에 대운에서도 진토가 들어오고 세운에서도 진토가 들어오면 2대1로 이 술토가 충을 맞게 되잖아요. 이런 게 쟁충이 되는 예시거든요. 그러면 술토가 가진 기운이 1대1이면 활성화가 되겠지만 이렇게 2대1로 충을 맞으면 기운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돼요. 이번엔 이런 예시를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지하고 시지에 술토가 있죠. 그런데 세운에서 진토가 들어오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엔 술토가 2대1로 진토를 쟁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토가 가진 그 기운이 더욱더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진토가 상징하는 요소가 이 경우에는 술토가 상징하는 요소가 안정성을 잃고 현실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천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1대1로 충이 될 때 그 간지의 기운이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쟁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간에서 쟁충이 될 때 이때는 뭐 정신적인 불안정이나 또는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에서는 왜 더욱더 불안정해지냐? 지지는 현실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지지에서 1대1로 충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 안에 있는 그 간지 안에 있는 지장간들의 그 요소들이 다 함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지지에서 충이 일어날 때는 변화나 변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져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서 충이 일어날 때 보통 주거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건강적인 부분의 변화가 암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만큼 지지에서 2대1로 쟁충이 일어난다면 이때는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현실에서의 변화 또한 불안정한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이 병술일주인데 원국에서 이미 진토가 진술충을 하고 있어요. 1대1로 충이 되고 있는데 세운 갑진년 때 진토가 또 오면 이 술토는 2대1로 쟁충을 맞게 되겠죠. 이때도 이 술토가 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가 술토일 경우 정확히 2대1로 쟁충이 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술토가 뜻하는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두 번째 술토가 뜻하는 십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세 번째 술토가 뜻하는 육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술토가 뜻하는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술토는 토오행이잖아요. 그럼 토오행은 신체에서 어느 부분을 상징하죠?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토오행끼리의 충은 뭐 붕충이다. 그래서 토오행끼리의 충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장간들끼리 복잡하게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면 소화장애나 위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술토는 아까 병화 입장에서 십성으로 뭐죠? 식신이잖아요. 이 식신의 기운이 만약에 원국에서 강해진다 그러면 결국엔 상관의 기운도 함께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때는 식신하고 상관을 합쳐서 제가 식상이라고 해볼게요. 식상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어떤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가 바로 구설수입니다. 그래서 지인들과의 관계 손실을 겪거나 아니면 연애에서 아픔을 겪거나 일은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드문 경우긴 한데요. 술토가 뜻하는 육친이 이게 식상이면은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 정말 드물기는 한데 자녀 양육이나 임신이나 출산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1대1로 충이 되는 건 기운이 활성화되지만 쟁충이 되는 상황이라면 부정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쟁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쟁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쟁합은 2대1로 합이 되는 거고요. 쟁충은 아까처럼 2대1로 충이 되는 거죠. 3대1 충도 쟁충이고 4대1 충도 쟁충입니다. 근데 쟁합이 되면 합의 힘은 반감됩니다. 제가 이 합의 힘을 합력이라고 했었는데 그 스승님인 강원 선생님께서 합력이라는 용어 좋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쟁충도 제가 이제 충의 힘이 이건 반감되는 게 아니에요. 충의 힘이 파괴적으로 돌변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충은 1대1로 활성화되는 만큼 2대1, 3대1로 되면 엄청나게 기운이 파괴적으로 돌변하게 돼요. 제가 이 충의 힘을 충력이라고 하고 싶은데 좀 뭔가 입에 딱 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충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천간에서 충이 일어날 경우 이때 제가 천간에서 충이 일어나는 간지가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댓글 보다 보니까 뿌리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갑경충 영상 찍을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보면 시간의 경금이 있죠. 그런데 일간에 있는 간목과 원국에서 1대1로 충을 하고 있었는데 세운에서 오는 간목이 또 경금을 충합니다. 2대1 쟁충이 되죠. 이러면 제가 충의 힘이 파괴적으로 돌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금을 보면 오화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경금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월지에 금이 있다? 그러면 경금이 조금 멀긴 하지만 월지에도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이 모든 자리에 금 오행이 없다? 또는 토생금을 해줘야 하는데 토 오행도 없다? 그러면 금이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 금은 오화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고 허공에 그냥 붕 떠 있어요. 이럴 때 2대1로 쟁충이 되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때는 금 오행이 상징하는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경금이 상징하는 십성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경금이 상징하는 육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지에서 이렇게 토오행끼리의 붕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건 반드시 지장간을 살펴야 됩니다. 지장간. 만약에 진토하고 술토가 충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진토의 지장간은 을목, 개수, 무토입니다. 술토의 지장간은 신금, 정화, 무토입니다. 만약에 진술충이 일어나면 을목, 개수, 무토, 신금, 정화, 무토 얘네들 중에서 을신충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정계충이 일어나겠죠. 지장간들끼리 서로 충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이 을신충과 정계충의 방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사주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월지에 있는 진토와 일지에 있는 술토가 서로 진술충을 하고 있죠. 이 지장간을 보시면 을신충이 일어나고요. 정계충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을목은 오행이 목이죠. 신금은요, 금 오행이고요. 정화는 화 오행, 개수는 수 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행을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날 때 지장간 안에서 충하는 오행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이 사주를 볼게요. 을신충을 하는데 이 신금은 여기 보니까 시간이 있네요. 근데 을목은 이 사주를 보면 목오행이 있나요? 목오행이 없죠. 이럴 때 이 을목이 깨져요. 이 을목이 손상당합니다. 정계충이 또 일어나죠. 정화는 화오행입니다. 근데 원국에는 화오행이 강하게 있네요. 이 개수는요, 수오행인데 원국에도 수오행이 강하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날 때 이 진토 안에 있는 을목, 이 목 오행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지장간 내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충이라고 해서 붕충의 영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세하게 이 원국에 없는 오행, 이번에는 을목이 손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깨져서 첫 번째는 목 오행이 상징하는 건강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을목에 십성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을목이 상징하는 뭘까요? 육친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붕충이 이뤄지면 예를 들면 술토는 화의 묘지고 진토는 수의 묘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꼭꼭 갇혀있던 창고 안에 또는 묘지 안에 갇혀있는 간지가 뭐 개고된다, 충을 통해서 뭐 지장간에서 뚫고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내가 명리학에 중수로 거듭나느냐 아니냐가 갈라진다고 봐요.
제가 작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고수는 붕충을 놓치지 않는다. 아마 그 초코명리 그리고 뭐 붕충 이렇게 검색하면 이 영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이 영상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대1로 진술충이 일어납니다. 그 진토 안에는 을목, 개수, 무토가 있고요. 술토 안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죠. 이 안에서 을신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오행은 여기 있네요. 신금이 있나요? 신금이 없죠. 이런 경우 신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계충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 화오행이 있잖아요. 근데 개수는 물론 진토 안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국 안에를 일단 먼저 보시라는 거거든요. 이 원국 안에서는 신금이 안에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원국에 금 오행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똑같이 금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신금이 상징하는 십성, 세 번째, 신금이 상징하는 육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똑같이 진술충이 일어나는데 보면 시간의 경금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금 오행이 이 안에서 1대1로 충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원국에 이미 금 오행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금 오행은 훼손당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토 안에서 신금이 진토 안에 있는 을목과 을신충을 하지만 연간에 신금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신금은 손상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사화 안에도 경금이 있잖아요. 지장간으로. 사화 같은 경우는 무토, 경금, 병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경금이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이 사화 안에도 금 오행이 있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방어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금이 없다고 가정해도요. 근데 보면 병화가 또 경금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도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붕충이 일어날 때는 이 충이 일어나는 간지가 어떤 오행인지를 보시고 그 오행이 나머지 원국에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연간에 신금이 아니고 연지에 유금이 있다? 이래도 큰 상관이 없겠죠. 시지에 유금이나 또는 신금이 있어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금 오행이 강하게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잠깐 수화, 화의 충, 그리고 목과 금의 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하고 화는 일단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충입니다. 그리고 목과 금의 충은요, 이거는 현실에서 사건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은 충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갑경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갑경충이 일어날 때는 목과 금의 충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경우처럼 경금이 금 오행이 손상당한다 라고 할 때에는, 특히 뭐 천간에 있는 금 오행이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 제가 실제로 뼈나 근육이나 관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때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로 실제로 제가 계단 오르다가 삐어가지고 발목 수술하신 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목과 금의 충은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붕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먼저 살피셔야 되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까요? 자, 또 진술충이 되는 사주 예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충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떤 오행이 지장간 안에서 손상당할까요? 진술충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장간을 보면 을신충이 일어나고요, 정계충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원국에서 없는 오행은 어떤 거죠? 화오행입니다. 화오행. 만약에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 술토 안에서 정화가 깨지잖아요. 근데 나머지 자리에 화가 없으면 화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예를 들면 정화가 깨진다라고 할 때 정화는 심장이기도 하고 혈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잠깐 재밌는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안녕 사주명리 블로그 운영하시는 현묘님이랑 제가 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현묘님이 작년에 본인 사주에서 정화가 손상당하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월운하고 일운까지 다 합쳐서. 근데 그때 본인이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까지 계속 피가 안 멈췄나봐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결국엔 전기로 지혈을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화가 이제 손상당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저 사주가 이런 구조라 실제로 제 원국에는 화오행이 없는데 지장간에서 화오행이 손상당해요. 그러면 저 무조건 화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은 그런 걸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화오행의 기운을 끌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뭐죠? 정제잖아요.
그러면 이 정제의 기운을 내가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나에게 없는 오행을 끌어오거나 십성의 기운을 생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권 기본편을 올해 냈는데 내년 2월 달에 심화편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심화편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와 같은 사주인데 만약에 연지에 오화가 있으면 오수랍을 하잖아요. 이러면 진토하고 술토가 충을 하더라도, 그래서 술토 안에 있는 정화가 진토 안에 있는 개수 때문에 깨지더라도 연재에는 오화가 화오행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술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술토가 흔들리지도 않게 되겠죠. 이런 구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술토가 진토하고 2대1로 쟁충이 되죠. 그런데 또 연지에 있는 오화가 술토하고 합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충으로 인한 부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 이 술토가 진토하고 충을 하지만 오화가 또 합으로 묶어주잖아요. 충과 합이 동시에 일어나면 무효예요. 원래 완벽하게 무효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기운은 자잘하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2대1로 쟁충을 맞을 때 충의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합이 되는 간지가 이렇게 묶어주면 결국에는 그 불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술토가 진토하고 진술충을 하는데 대운에서 들어온 자수가 신자진 삼합을 해서 결국에 진토와 술토의 충을 다시 무효로 돌려놓죠. 사실 원국에서 삼합이 형성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지가 왕지여야 합니다. 월지가 왕지여야 더욱더 삼합의 그 힘이 강해져요. 그런데 만약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간지가 원국에 있는 이렇게 간지와 함께 삼합을 이룬다고 했을 때 또 조건이 있습니다. 합력이 강하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왕지가 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신자진 삼합이 정말 강력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충의 부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거리에 따른 충의 작용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나는데 술토가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사례에서는 다 일지에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지에 있을 경우 진술충의 영향은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왜? 지금 자평명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지나 연간, 이 연주는 일간에서 봤을 때 너무나 먼 기운이에요. 무척 희미한 기운이거든요. 물론 이 진술충 안에서 충으로 인해서 깨지는 지장 간의 간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금요화실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주하고 월주에 있는 충이 일어날 때, 연주하고 월주에서 충이 일어날 때 국가나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직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이주를 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화실론이 어떻게 해서 형성된 이론인지는 아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차용하고 있진 않아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연주하고 월주를 내 내면, 무의식과 관련된 자리로 보고 있고요. 일주하고 시주는 저는 현실 영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천간에서의 충보다 실질적인 변화와 연결되는 것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천간은 목표나 꿈이나 이상을 상징하고요. 지지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충이 일어날 때 일단 지지를 말씀드리면 월지 같은 경우는 저는 내 내면의 욕망, 무의식, 꿈, 가능성의 자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지는 건강, 배우자, 직업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시지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가득 담겨있는 자리예요. 정확히 일주를 그리고 시주를 내 현실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주 같은 경우는 일주가 현실에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에너지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각 자리별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여기 1권 제 기본편에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명리 공부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책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토가 들어오는 건 술토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술토가 들어올 때는 이게 축술 및 사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 원국에 축토, 술토, 미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국에서 나머지 것들이 하나 와서 축술 및 사명을 이루게 되면 건강 문제나 아니면 재물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 진토는 일단 축술 및 사명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 진토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비현실적인 속성이 좀 강하다고 했죠. 황당무계함. 진토는 봄에 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물상입니다. 거기에 뭐가 막 일렬로 심어져 있어요. 보면 막 배가 부를 것 같고 저
모들이 자라면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곡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모는 미래의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 우리가 당장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진토가 동물로는 뭐죠? 용이죠. 이 용은 유일하게 12지지 중에서 현실에는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토는 남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내가 왕이거든 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꿈이나 목표 이상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요. 그래서 진토가 조금 비현실적인 속성이 강한데 대신 갑진년에 오는 진토는 갑목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속성이 아주 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진토가 가진 부정적인 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화치승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천수에 나오는 문장인데 원국에 화가 많아서 뜨거울 때 물에서 노는 용이 와서 불을 꺼주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대말은 수탄기호죠. 수탄기호. 사주에 수기운이 넘칠 때 인목이 호랑이를 상징하잖아요. 호랑이가 들어와서 그 강한 수의 기운을 쫙 설기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화치승용은 진토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인데 진토를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특히 화기운이 엄청 많은 분들 있죠. 네, 제가 또 화기운이 많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친구예요. 보면 술월에 또 사시기도 하고요. 병호일주기도 하고 화기운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주가 뭐 치우쳐져 있어서 배린사주다 뭐 그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일단 이 친구가 외제차를 2대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주 잘 삽니다. 뭐 사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화의 기운이 강할 때 진토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 강한 화의 기운이 쫙 빨려갑니다. 이 원국에 있는 화기운이 다 꺼져요. 그래서 진토를 우리가 갑신년 때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진토가 가진 그 비현실적인 황당무계한 속성, 그런 부정성들이 많이 덜어지고 갑목이 가진 특성 때문에 현실성이 끌어올려지니까요. 그리고 진토가 또 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에게는 원국의 기운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한다. 이 부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나아가서 뭐 진술충이 일어난다 라고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일단 진술충이 일어날 때 지장간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오행을 살피자. 그래서 일단 건강을 잘 살펴서 최우선적으로 방어하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술대운이신 분 계실까요?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좀 특별히 덧붙이려고 해요. 만약에 대운이 경술대운이다 그러면 갑경충이 있고 진술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극도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극이라고 해요. 전극. 왜? 대운하고 세운에서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면 이건 이 해에만큼은 원래 내 원국에 있던 것처럼 작용을 해요. 나를 이루는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원국에 상관없이 이렇게 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거는 뭐 용의신이다, 뭐 기구신이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그래서 긍정적인 쪽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쪽이든 모든 영역에서 변화무쌍한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비유를 하면 용의신하고 기구신이 서로 막 대립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용신운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그 운을 내가 온전히 가져다 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하고 어이없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큰 상해 같은 걸 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실제 사례인데요. 그 친구들끼리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회사도 그만두고 서로 언제까지 투자금을 얼마씩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투자금을 못 내게 됐어요. 왜냐? 와이프가 남편 몰래 코인에 몰빵을 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너 정말 와이프가 그렇게 코인에 몰빵한다고 했을 때 몰랐냐고. 결국엔 사업도 할 수 없게 되고 관계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이프가 그런 쪽으로 돈을 썼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요. 불확실한 쪽에 베팅하는 걸, 그런 걸 좀 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무조건 방어하고 수성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에서는 경술 대운을 가지고 왔지만 일주에서 경술 일주인 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월주하고요 대운이 50대 때는 모두가 다 충을 해요. 이거는 1대1로 깨끗하게 충을 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운하고 세운에서 이렇게 충을 할 때는 이건 정말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일주가 경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가는 나를 의미하고 일지는 내가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발 딛고 사는 터전이잖아요. 나를
나를 지탱하는 터전인데 건강, 배우자, 직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발생하는 1차적인 허들이 바로 합과 충입니다. 이 합충의 변화는 정말 다양한 변수를 동반해요. 그래서 진술충이 일어날 때 막연하게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 뭐가 잘 안 될 거야 라고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진술충이 분충이잖아요. 그래서 지장간 내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오행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셔가지고요, 건강을 방어하는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명리학의 고수가 된다면 충이 일어났을 때 합의되는 걸 끌어와서 방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설명하자면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편 책을 낼 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술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갑갑병존 그리고 진진병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이 진술충에 대한 영상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잠깐 제가 하나 좀 약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4년 갑진년에 철공소에서 체계적으로 명리학 강의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부터요 4월 11일 목요일까지 총 12회 강의예요. 2시간씩 진행을 할 거고요. 명리학 기초를 다룰 겁니다. 이건 현장 수업은 아니고 줌을 통해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이에요.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진지하게 명리학을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철공소 강의를 통해서 저와 만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도 또 달아둘게요. 고맙습니다.